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짓말 같은 그 액티브 시니어의 실화를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철 사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무지무지한 약골로 태어나가지고 또 중년에 암도 걸려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랬대는데 60세에 철인 경기에 당당히 출전도 하시고 좋은 성적이고 70 넘어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받고 또 그 외로 뭐 기타리스트니 뭐 시니어 모델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뭐 들어도 거짓말 같아요. 오늘은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사진하고 동영상을 좀 보면서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네, 그러시죠. 이 사진은 제가 크로스핏 클럽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제 코치고 다른 분들은 회원입니다. 아니 근데 젊은 사람들도 몸이 더 좋잖아. 이야. 부끄럽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머슬업 동작인데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어려운 아니 겁니다. 세상에 우리 되겠다. 우리 턱걸이 하는 거 턱걸이로. 못하는데? 아유, 이야. 연습하면 됩니다. 아니 턱걸이 하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네? 네, 이거는 아처스 풀업.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동작 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강철 부대나 아니면 레슬링 선수들이 이 팔의 그 완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트레이닝. 밧줄 타고 올라가는 아니 맞춤 타고 다리는 다리 안 되지 쓰고. 않고, 네, 팔 힘으로만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70대 맞아요? 네, 아유, 정말 74세에 이런 몸매를 유지하시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혹시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뭐 특별하게 물려받으신 게 있는 그런 거예요?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상당히 그 병약하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기 때는 정말 저 때문에 어머니가 엄청나게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 고생하신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쟤는 어떻게 죽지도 않니?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할머니 댁에 가면은 할머니가 저만 보면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약골로 그걸 태어나서 네. 그다음에 암 투병도 하셨다는데 그건 언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제가 50대 초반에 대우그룹의 오리온 전기에 근무할 때인데 제가 프랑스에 있는 그 직원이 한 600명 되는 공장의 사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IMF 시기로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어려웠지만 그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간 어려운 회사였습니다. 근데 제게 주어진 미션은 그 회사를 본사의 도움이나 지원이 없이 2년간 유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처음 하는 그 회사 경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은 매일 저한테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1년 10개월 만에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암이 걸렸구나. 네네. 그리고 암도 오늘 오후에 수술을 하고 또 뇌출혈이 있어서 다음날 오전에 다시 수술했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턱을 한 발을 디뎠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결국 그 후에 이제 암 투병을 하시면서 결국 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회복이 돼서 운동을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생활의 영순위로 운동부터 하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동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욕심이 좀 나서 철인 3종 경기 도전하셨군요. 네,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그 암 회복 후에 체력도 좋아지고 또 그때는 제가 일본 투자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만 60이 되면 감사의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그 신문에 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고 트라이애슬론 그런 모습으로 코카콜라를 선전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바로 이거구나.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 철인 3종 경기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혹독한 운동인지. 네. 철인 3종 경기는 또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는 철인 경기가 있고 또 올림픽 종목으로 나오는 것은 수영이 1.5km, 사이클이 40km, 달리기가 10km입니다. 제가 참가한 것은 그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영 1.5km, 1.5km. 바다 수영, 네. 사이클 40km, 40km. 마라톤 10km.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다 하셨다고? 네네. 그러면 그때 60에 참가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최고령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참가 인원이 총 한 450명 정도 됐는데 60세 이상은 한 10명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최고령은 82세 할아버지가 참가를 하셨는데 완주를 하셨어요. 완주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성적은 어느 정도? 꼴찌 아니에요? 그때 성적은 저도 그거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3시간 20분에 들어와야 완주 메달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성적은 그때 2시간 44분에 완주를 했어요. 중상위권이네 그럼. 이 정도면 박수 안 칠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신데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도전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렇죠. 뭔가 제가 암 환자라는 것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뭔가 자타가 인정하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눈에 띄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또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따셨다는데 네네. 아니 그 얘기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2020년 초에 은퇴를 했습니다. 46년간의 긴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만나는 사람들이 이 업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서 제 개인 친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갑작스럽게 넘어가게 됐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갑작스럽게 넘어가게 됐죠. 만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뭐냐면 그동안 못 봤던 지인들이 어느새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체력도 그렇고 걷는 모습도 그렇고 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의 주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식사만 끝나면 전부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약과 영양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사람들을 조금 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노인 스포츠 지도사라는 게 눈에 띄어서 거기서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노인 스포츠 지도사로서 우리 같은 이제 시니어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으신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 교수님들 말씀도 듣고 해보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노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오해는 뭐냐면 나는 만보만 걸으면 된다. 마음보다 안 걸어. 근데 네. 그리고 좋은 약과 영양제, 남들이 좋다는 거 먹으면 된다. 이 두 가지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근육의 감소입니다. 노화는 근육의 감소다. 네. 그러면 저도 지금 매일 만보를 걸으려고 애를 쓰는데 네. 자칫 그동안 한 일이 헛일일 수도 있겠네. 뭐 헛일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을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통계에 의하면 30세 정도부터 매년 0.5 내지 1%의 근육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 정도가 되면은 약 30% 정도의 근육이 감소하는데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속근이고 하나는 지근인데 중요한 거는 속근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속근이 뭐예요? 속근은 파워와 순발력을 내는 근육입니다. 지근은 지구력과 지구력. 정확도를 기하는 겁니다. 걷는 데 쓰는 근육은 주로 지근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주로 속근이고요.
그러니까 속근을 이제 중시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지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노화되는 것을 그 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속근을 발달시키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속근을 발달시키려면 힘이 들거나 심장이 좀 뛰거나 또 숨이 차거나 이런 운동을 해야 땀이 됩니다. 나거나.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우리가 저항 운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근육 운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걷는데 힘이 안 드시죠. 걷는 그렇죠. 거는. 예. 근데 스쿼트라면 힘이 드나요? 스쿼트. 그거 네. 힘들어. 힘들죠. 뭐 그런 게 대표적인 저항 운동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죠. 그럼 뭐 아령이나 들고 뭐 운동 많이 해야 되겠네. 네. 그리고 기구를 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운동은 따로 때와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세 가지의 균형을 우선 맞춰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운동, 두 번째는 영양, 영양. 휴식. 휴식. 근데 순서가 그런 순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운동이 뒤로 가고 영양이 먼저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휴식도 먼저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 하고. 운동, 영양, 휴식.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항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걷기만 한다고 하면은 다리 운동밖에 안 됩니다. 또 그래서 크게 몸을 나눠서 근육이 전체적으로는 한 65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뭐 따질 게 없고 크게 다리 근육, 다리. 그다음에 몸통, 몸통이면 복근의 주변으로 척추에는 척추 기립근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팔에 연결되어 있는 대흉근이라든가 광배근. 그래서 쉽게는 다리, 몸통, 팔 운동을 골고루 병행을 해야 된다. 자꾸 우리는 머리 운동만 하려고. 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또 그거를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려면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요. 첫째는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 아, 네. 왜냐하면 이제 회사 경험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벌써 수십 년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숫자로 관리하지 않는 회사 경영이 있나요? 그렇죠. 없죠. 그런데 회사보다 더 중요한 자기 관리를 숫자 없이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단하게 자기가 운동한 내용을 기록하시면은 한 2달 정도 뒤에는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 시니어들한테 굉장히 큰 메시지인데.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약골로 태어나도 암투병을 하더라도 의지가 있고 노력하면 기가 막힌 몸매가 되고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하고 여러분 시니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니어들한테 새롭게 도전해 보도록 이 메시지를 하나 줍시다. Again, my lif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